저희가 이런 취업 정보 잡정보 센터를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 청년 취업자들이 대기업 위주로 취업을 보통 준비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대기업보다 전 세계에서 더 인정받는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강소 기업들을 알아보고 또 채용 정보를 파헤쳐보는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구직자들이 몰라서 지원하지 못했던 하지만 알찬 강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파헤쳐 주실 공채 수사계의 베테랑이시죠. 한주연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히든 챔피언을 또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요, 중견 강소기업인 한신공영입니다. 한신공영. 네네. 한신공영이면 건설업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신 아파트 하는 거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예. 한신공영은 1950년 주택건설을 시작으로 건축, 토목, 전기, 플랜트 사업을 통해 한국 굴지의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예. 지난 반세기 동안 약 26만 세대의 주택을 보급했고 고속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 산업 건설에도 이익을 담당한 회사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그런 아파트 이름 때문에 한신이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한데 예전에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건설한 회사로 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한신공영은 이 영동고속도로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알만한 고속도로를 건설한 회사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신 휴플러스, 서울 예스 APM, 대한제딩빌딩, 그리고 여의도 증권회사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와 건물들을 많이 건설한 회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한데요. 뭐 이름만 딱 나열해도 이 건설업만의 이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예. 1970년대 이후에는 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과 중국 등지에서 활발한 해외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단만강 고속도로, 리야드 공공주택공사, 베트남 호치민 고속도로 등을 한신공영에서 건설했습니다.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떤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는 게 강소기업이 주목받는 이유일 텐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하나가 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같은 거, 목표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신공영은 확실히 글로벌 세계에서 시장에서 도약을 위해서 네네. 1986년부터 좀 준비를 해온 회사고요. 그랬군요. 국내 최초로 기술연구소와 주택연구소를 설립하여 토목, 건축, 전기공사 등의 시공상 문제점들을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서 애프터 서비스 제도보다 한 차원 높은 비포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한 결과 무결점 품질 보증 제도인 GDS, 그러니까 제로 디펙트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의 자부심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이 이 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 네. 요즘에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건설업이 아무래도 타 직종에 비해서는 경기에 좀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예.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해 한신공영은 수도권 동탄을 비롯해 경기 화성시와 인천 간석동 및 부천 소사동 그리고 지방 대구 지역 등 공동주택 신규 착공 물량이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올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 거란 애매한 말씀은 이제 채용 공고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네.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네. 한신공영에서는 2016년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5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했고요. 예. 채용 접수 마감일은 6월 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예. 입사 지원은 한신공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가급적 마지막 날들은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으므로 날짜를 유념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6월 7일까지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렇습니다.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채용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채용은 상반기 신입 경력 모집이다 보니 네. 모집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 살펴보면 건축, 조경, 기계, 안전, 보건, 마케팅, 공공수주 영업 분야입니다. 각각의 분야별로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신입 경력을 모집하고 있고요. 조경 기계는 경력직만, 또 보건, 공공수주 영업은 신입만 모집하니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신입만 모집하는 분야가
네 가지입니다. 건축, 마케팅, 보건, 공공, 수주 영업 맞죠?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 중에서 건축, 마케팅, 보건 좀 대충 어떤 건지 알겠는데 네. 공공, 수주 영업은 조금 생소해 보이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공공 수주 영업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까지 들었던 영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요. 들려서 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한신공영의 공공 수주 영업 담당자는 다양한 사업의 수주 업무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업무, 즉 건설업 면허 관리, 계약 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수주 업무라는 것은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하여 수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리 업무를 살펴보면요, 면허 관리, 실적 관리, 계약 관리, 그리고 기술자 관리 등 행정 업무와 정부와 관련하여 적법하고 적절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관 업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영업직에 요구되는 인적성도 물론 네.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공수주 영업은 아무래도 대외 영업이다 보니까 주된 네. 업무로 대외부 고객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폭넓은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친밀감과 적극성이 요구되며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이게 사업을 기획을 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 능력도 요구됩니다. 참고로 이번 채용에서는 공공수주 영업의 지원 자격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관련 전공자입니다. 관련 전공자들 중에 이 공공수주 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특화된 분야의 그 직무다 보니까 취업 후에도 어떤 전문성,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공공수주 영업직 외에도 네네. 공통 그 어떤 지원 자격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공통 지원 자격은 신입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 관련자와 예. 졸업 예정자, 즉 2016년 8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취업 보호 대상자 및 외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하니 해당 언어 능통자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모두 6월 중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6월에 입사가 확정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한신공영의 채용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예. 면접 전형, 그리고 3단계는 신체 검사 후 최종 합격을 하는 절차입니다. 예. 면접은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등 총 2회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홈페이지에 온라인 입사 지원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홈페이지에 그 채용 페이지가 리크루트 페이지가 따로 있나 보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단 팝업 창으로 리크루트 페이지가 뜨고요. 예, 예. 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함께 비밀번호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꼭 비밀번호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작성하시는 분들은 일반 입사지원서 작성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거 네. 비밀번호 저기 까먹어갖고 저 예전에 못 썼던 기억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정말 궁금할 텐데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한신공경의 경우는 별다른 그런 특이한 자기소개서 항목은 없습니다. 네네. 일단 성격의 장단점 및 특징, 그리고 인생관, 생활신조, 지원 동기, 희망 업무 및 장래 포부, 기타 특기 사항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 특기사항 네.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뭐 쉬워 보이긴 하지만 특기를 적어야 되는 건지 뭐 기타라고 하니까 네. 뭐 어떤 하고 싶은 말 여기다 어필하려면 그런 얘기일까요? 어떤 걸까요? 네, 기타 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 위에 항목에서 이제 다 어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면접 같고요. 때 같은 때 뭐 끝으로 할 말. 이런 네네, 거 그런 있는 거 거죠. 예.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무와 연결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필하시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 대내외 활동, 사회 활동, 봉사 활동, 인턴 등 본인이 한 활동 중에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에피소드들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된 직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없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조직 적응력 등의 기초 직무 역량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작성하셔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자기소개서 항목이 무난하다고 하셨는데 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무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입사 후 포부를 적는 게 참 어려웠는데 김승재 아나운서는 뭐가 가장 어려웠나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나세요? 모든 게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사 포부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뻔할 뻔짜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드릴 말씀은 없고 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요즘 취업 준비생들의 트렌드가 있을까요? 입사 포부는 이런 식으로 쓴다. 뭐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트렌드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신입
신입사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회사를 1등을 하는데 기여하는 신입사원이 되겠다, 굉장히 뭐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적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이 입사 후 포부는 일단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와 본인이 입사하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비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실 때 막 거창하고 추상적인 그런 포부보다는 직무 분야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업무와 회사의 비전을 부합시켜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요즘은 직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업 포털에서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인지 알려주시죠. 네, 커리어넷에 들어가시면 성공 네. 취업 필승맵이라는 그 기업별 직무를 작성해 놓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 워크넷에 들어가면 진로 직업 사전, 그리고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그 직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비룸이란 사이트에는 아예 직무 사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쿠루트에는 취업학교 들어가시면 동영상으로 직무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자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직무 매거진이나 그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직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좀 활용하셔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 직무 분야를 좀 이해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리어넷, 워크넷, 뭐 성공취업 커리어넷 안에 그 성공취업 피스넷이라는 게 있고 네네. 또 NCS 홈페이지, 또 자비럼,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 홈페이지를 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면접 전형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실무 면접하고 임원 면접 이렇게 네. 두 차례로 진행이 된다. 네네. 면접은 두 차례로 진행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는 신무 면접이고 예, 예. 2차는 임원 면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예. 통상적으로 4인 1조의 다대다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실무 면접은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인성 면접은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질문들은 주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주로 이른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1차 면접에서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다 온 친구들에 의하면 영어 질문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영어 질문하면 벌써부터 울렁증이 난다, 뭐 이러신 분들 많으실 네, 텐데 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 전형 같은 경우는요, 영어 면접이 아예 전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1차 면접을 갔을 때 영어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네. 가볍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한신공영 채용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좀 꿀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신 보통 아까 그 아나운서분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학생분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또 그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견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열정과 을 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직무 사이트에 가서도 회사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회사 홈페이지나 신문 기사 등을 좀 참고를 하셔서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다라는 것들을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한신공영이 그러니까 대기업 축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대기업은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입지가 있는 그 건축업체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입지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치가 하는 게. 그 도급 순위로 놓고 보면 한신공영이 우리나라에서 28위 정도 되는 28위요. 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200개 이상의 회사 중에서 28위면 굉장히 대단한 상위권이네요. 거고요. 네. 예. 사실 그 1위부터 뭐 10위권 이쪽까지는 전부 다 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뭐 GS 건설이다, 대우 건설이다,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신공영이 28위 정도 하는 회사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업계가 그 다른 업종보다 아까도 이제 불황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앞으로 한신공영 외에도 건설업계를 또 지원하고자 하는
구직자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앞으로 전망 끝으로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진짜 건설업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기를 많이 이제 차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 경기에 따라서 뭐 채용이 있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그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건설을 하고 있는 데가 많고요. 한신경무도 올해 뭐 건설 수주라는 게 4-5개 정도 그러니까요. 되다 보니 뭐 앞으로도 그 경기가 있는 한은 건설업은 계속 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포털 커리어의 한주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